콘신 델타 제국 주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성델타테크 분석대장 농심훈이 인사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사를 지을 때도 결국에는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좋은 종목이 선정이 되었으니 좋은 씨를 여러분들 좋은 가격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농사라는 게 왜 힘드냐면은 우리가 시연회나 이제 상용화 관련해서 소식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는 결과물이 한번 딱 나오면 이게 맞냐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결정될 주식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얘가 초전도체이거나 초전도체가 전혀 아니거나, 더 나아가서는 상용화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상용화 가치가 없느냐 나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실 일인데, 자, 이제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관계 농업을 하고 새를 쫓고 호수아비 설치하고 제초제를 뿌리고 가지를 치고 빵을 씌우고 기다려서 그 짧은 열매 맺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새들이 또 중간에 파먹은 자리는 중간중간 체크해서 허수아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자, 이거는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이, 자, 콘현이 2대 주주가 되고 신성이 2대 주주가 되고 한전공대랑 공동으로 출원을 하고 이 관련 산하 AGS에서 긍정 논문이 발표가 되고 중국에서도 초전도체 경로가 발견된다 하고 페이스크래프트, 구글, IBM 양자 컴퓨터 관련된 거기서도 이거는 초전도체다. 활성 영역을 찾으면은 좋아질 수 있고, 막 큐비트 관련해서 문제를 막 엄청 복잡 숄튼 시켰다 시간을.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뭉치다가 보면, 자, 열매가 어느 순간 맺기 시작하면 딱 동글배기가 하나가 보이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열매가 딱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죠? 그 열매를 따서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호미를 가지고 뒷간에 가가지고 계속 파헤친다 그러면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무에 뭐가 열릴 것이냐, 바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콘신 델타 제국에서 과연 어떤 게 열릴 것이냐, 사과 열릴 것이냐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열릴 것이냐, 여기에는 이제 상상초가 이제 열리게 되겠죠. 결정체에서 방막으로 뽑아낸, 자, 그러면 이 상상초에서 또 이렇게 파생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만들어질 수 있는 물건들이 있을 것이고, 제품들이 있을 것이고, 1kg당 수백억을 호가할 거라고 전망이 되는 상상초가 이게 LK99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업그레이드 된 어떤 콘현신 물질로 표현을 할게요. 그 콘현신 물질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그런 농사를 우리가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임상 1, 2, 3, 4이 끝나고, 자, 추수기를 3일 앞둔 상황 같이 매우 높은 확률의 FDA 식약처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긍지를 가지시고, 시간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은, 자, 시간이 지나 열매라는, 원래 농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농심이라는 것이 저희는 그냥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값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해봤을 거예요. 야, 내가 저 주식 들고 있었으면, 그런 경험들을 무수히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저 주식 들고 있었으면. 하다못해 바이오주도 임상 실패해도 중국 등의 기술 수출과 기술 이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저는 오히려 높지 않다고 봐요. 왜? 우리들은 상용화를 하는 거니까 사람이 죽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죽는 일이기 때문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아주 까다롭게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BEP만 나오면 되는 싸움이에요. 그냥 상상초가 영업이익만 열 저항을 막고, 근데 열 저항이 일단 생긴다는 것 자체만 그 1%라도 나오면, 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는 486 컴퓨터가 지금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전자제품은 성능이 기본적으로, 전자제품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폼이에요. 전자제품은 데이터 축적에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keep in mind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은 기본적으로 accumulating, piling up 하면서 stacking up 하고 점점 getting better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전자제품의 기본적인 특성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 무형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초전도체의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향후에 오늘 이따 설명해 드릴 삼각격자 부분, 1차원상의 3차원상의 초전도가 양자 도약에서의 초전도성을 극대화하는, 반자성을 극대화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맞물려서
삼각격자라는 거는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큐비트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구현, 필수 재료, 필수 현상, 뭐 필수 재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양자 중첩 얽힘이고 요거는 양자 도약이고 양자 중첩 얽힘이면, 자, 상온상합 초전도체라는 것은 완벽히 양자 역학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양자 역학적인 현상이려면 얘와 얘를 둘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측면에서 PS의 논문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논문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에 전 세계 1위 부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우리가 반문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다라는 거죠. 그럼 일론 머스크가 왜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느냐? 결국 화성을 갈 거다. 근데 그 화성을 가는 거는 단순히 화성을 갔다는 것의 의미가 그치지 않고 화성 다음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목성, 토성, 결국 다른 항성까지 가는 것이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주를 스케일 앤 스코프를 인간이 우주로 나아가는 그런, 우주라는 거는 결국에는 크기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우주를 지배하는, 인간이 우주로 가는 그러한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높은 PER을 받고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화성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공전을 하는 궤도가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와 화성이 일직선이 되었을 때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느 세월에 갈 거냐? 우리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죠? 어느 세월에 화성을 갈 거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답을 찾았다. 뭐예요? 자, 여기서 달도 못 가는 마당에 빨리 가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어떻게 갈 거냐? How can we go? 이 문제가 있고요. 그 안에서 6개월을 있는다? 거의 사람 미쳐버리거든요. 근데 이는 mc제곱에 따라서 결국 이 질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에너지를 덜 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로켓이 푸쉬 하고 날아가면은 결국에는 이제 열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냉각기관 장치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됩니다. 스페이스쉽이든 어떤 뭐든 스타쉽이든. 근데 거기에 냉각 장치가 들어가서 무거워지거든요. 근데 열 발생이 줄어들게 되면은 냉각 장치를 줄이게 되기 때문에 선체가 굉장히 가벼워진다라는 겁니다. 우주선이. 그렇게 되면은 가벼운 새가 더 쉽게 날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양에 테라포밍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만들어내야, 대기 중에 공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극관을 녹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도 문제죠. 온난화의 금성처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그 해답은 인공태양이죠. 그러니까 핵융합을 진행시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에 있는 태양은 핵융합을 진행 중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핵융합이 아니라 핵분열로 우리가 에너지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토록 지금 인공태양을 외치는 이유는 한국에너지공대라는 게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은 청정 에너지를 극대화시켜서 인류 문명에 가장 이피션트하게 트랜스미트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답이 바로 인공태양이라는 겁니다. 인공태양이라는 거고, 근데 그 인공태양 관련해 가지고서는 여기 안에는 상상초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상성초 초전도체 제어 설비 서비스, 그게서 관련해서 한전공대와 일을 내서 모비스가 올라간 거니까 지금 한전공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한전공대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그 업무 협약이 상온상합 초전도체를 활용한 방막 질착 어플리케이션 개발이고, 결국에는 그 주인이 되는 그 어떤 키 플레이어가 되는 것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고, 그것에 대해서 공동 출원도 또 했다 이거예요. 뭐요? 한전공대와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뉴스 브리핑 룸에도 올라올 정도로 같이 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더 양질의 정보, 그리고 함께 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타가 정말 엄청 자신이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21억이 생긴다면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100만원에서 21억이 됐다. 자, 그러면은 이거 관련해서도 테스트하는 영상들도 잠시 후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초전도체 관련해 기술적 분석상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 브리핑 해드리면 여러분들 심장마비가 걸리실 수 있기 때문에 심약자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을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내가 물고기도 한번 잡고 싶다. 배운 바이오 AI 먹거리 농심 투자 대박 한 종목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가족방에 입장해서 중요 초전도체와 신성델타 중요 정보 실시간 공유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가족방, 자, 이렇게 니즈에 맞게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분석해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 가족방에 참여하셔서,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같이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계 연락처로 농심 투자 대박을 쳐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